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조한아입니다. 오늘 9거래일 만날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걸까요? 요 며칠간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 걸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도 재미있게 구려가 볼 테니까요. 시장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니만큼 노란톡도 열어두고요.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늘 오시던 분들 옆에 이웃, 사촌들 모두 불러 모으시고 저희 주유소 방송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이번 주는 월요일을 좀 쉬고 나니까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팀 만나봐야겠죠? 오늘 함께해 주실 저 이주연 전문가님과 최지원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좀 화기애애하게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요, 핑크빛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빛 미래를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쉬시는 동안 주유소를 떠나 있는 동안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흐름이. 어제는 좀 약간 진짜 긴박하게 뭐 긴급 점검 이러면서 시장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아니 너무 궁금한 게 시장 왜 흔들리고 그러면 흔들릴 만큼 흔들려서 이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아니 주유소 좀 일찍 나와주시지 그랬어요. 수요일 팀. 좀 원망스럽네요. 긴급 점검할 때 안 나와서 다행이죠. 너무 솔직하신 거 긴급 아니에요? 점검할 때 안 나와서 다행이죠. 시장 나오는 날도 내가 오늘 운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나오니까 시장이 반등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오늘 무슨 색을 입었는지 그럴 리가. 오늘은 어떤 옷을 챙겨 입으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오늘은 좀 갖춰 입으셔서 시장이 반등한 거라고 보세요? 일부러 좀 갖춰 입었습니다. 어쩐지 최대한 깔맞춤으로 입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상관없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주에도 저희가 뭐 옷도 빨갛게 입어보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뭔가 신앙적인 것에 기대면 안 된다. 시장이 이성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래도 오늘 9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와서 수요일 팀이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고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최근 시장에 대해서도 수요일 팀과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지 궁금한데 함께 볼까요? 네,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같이 읽어보면 반등장 이렇게 써주셨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EMA 백신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선 관련주 이렇게 또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불안정한 부분들 그리고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대체 외국인이 왜 파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어제 좀 긴급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키워드부터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등장 이거 뭘까요? 반등장일까요? 반등장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반등하는 장이다. 반등하는 장이다. 다행이네요. 반등장이 아니라. 네. 아니 반등하는 거 좋긴 한데 이게 뭐 반등하고 끝일지 진짜 바닥일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속았지롱 하고 또 한번 내려 꽂을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시장? 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일단은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오늘 일단 저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오늘 만약에 아침에 시가부터 좀 상승을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만약에 움직였다고 하면 장 마감 후에 좀 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침부터 좀 굉장히 크게 흔들었어요.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강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시장이 여기서 추세를 전환을 해서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증시를 좀 한번 보면요.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다우라든지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뭐 S&P 500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유로스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저께 이제 저점 잡힌 뭐 14,55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이제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도지 형태의 캔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지금 한 달간 돌파한 이후에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해주고 올려치는 그림이 나와준다고 하면 다시 20선을 회복해준다고 하면 뭐 또 무난한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머리를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좀 드러내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네. 상승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하락 출발해서 지지해줬던 가격대를 깨고 내리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우존스도 지금 꼬리가 약간 좀 길게 잡혔지만 그래도 신고가 돌파한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몸통보다 꼬리가 길다. 고가권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는 맞지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를 강하게 치고 상승 출발하지 못한다면 저는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 뭐 큰 음봉은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네. 되면 국내 증시도 당연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의 이제 대만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흡사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7월 고점 부근부터 파동의 이제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저항 추세선을 긋고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요 추세대 하단 자리를 지금 딱 밟고 지금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트렌드 하단 자리를 이탈시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반등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뭐 7월 달에 네. 계속해서 3,200포인트를 지켜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은 이제 깨고 내렸기 때문에 저항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뭐 3,200포인트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거고 그리고 20일 이평선 역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여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수상 하락이 나왔지만 8월 달 들어서 거래량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래량 다이버전스로 해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은 들지만 요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역시나 이제 3,200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고요. 상승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반등입니다. 거기서 한 차례 더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는 종목,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랑 아니면 이제 그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섹터, 성장성이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내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 같다,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손절폭으로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반등 시장을 활용을 하셔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 가시는 전략이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고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 이후에 그때 가서 확보해둔 현금을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방향성을 애매하게 잡아가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저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게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장이 아니라 그냥 반등이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21선이죠. 그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좀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그나마 9거래일 만에 좀 반등이 나와줘서 괜찮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추적하면서 봐야 될 지표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미국장도 그렇고 아시아장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해외 증시 대비 우리나라가 또 최근에 많이 내린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확실히 코로나19 이후에 막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던 그때 장과는 확연히 다른 게 피부로 좀 느껴져요. 그때는 사면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렇죠. 다 굉장히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지금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요. 네. 뭐 지금 뭐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나라고 한다면 딱히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방향을 시장이 그렇게 잡았다면 그냥 시장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내리막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화 비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해주신 부분이 와닿는데 우리 최지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반등입니다. 현재로서는 반등이고 상승까지 가려면 넘어야 되는 좀 저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3,220 부근이라든지 한 3,200, 한 7, 80 부근이라든지 여기 3,270을 최종적으로 뚫어줘야 상승이라고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파동으로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방 여전히 고점 갱신을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었죠. 이 어저께 이제 시간봉 상에서 이제 일봉을 제외한 모든 시간봉에서 전부 다 과매도가 뜨면서 굉장히 한 시간봉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서 내일 한 3,120 부근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반등이 마침 나와 주었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락이 끝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3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3,089 여기가 최종 지지 라인이다. 여기까지는 깨지면 절대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오늘 3,120을 지켰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3,169를 깨고 내려온 이상 추세 기반으로 이런 형태로 반등이 나왔다가 이 3,089를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제 그림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니 차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다들. 네, 이렇게 좀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약간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이 3,089 부분을 테스트하고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겠죠, 바로. 네. 그림이 마우스로 그려서 그럽니다. 예. 여기 바로 반등을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충분하네요. 네. 지금부터는 반등이라고 보고 여기서도 못 사면 언제 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매수를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고요. 빠져봤자 3,089인데 여기서 여기 견뎠으면 여기서 여기 못 견디겠습니까? 지금은 뭐 종목별로 추가 매수 자리나 좋은 매수 자리를 주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반등일지 상승일지 현재 저는 상승을 보고 있지만 중요한 말씀드린 자리 3,220, 30 부근 그리고 3,270 부근 여기서의 움직임 돌파 여부를 보고 나서 이제 상승을 좀 확신할지 안 할지를 그때 나서 판단하고 현재로서는 반등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빠져봤자 3,089고 내려가더라도 반등을 했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기만 하는 거 없고요. 올라가기만 하는 거 없으니 물론 반등은 최소한 여기서 반등 후에 내리더라도 반등은 즐기자라는 게 일단 제 시장에 대한 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크게 흔들지 않고 크게 겁주지 않고 좀 시장이 바로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참 제 마음대로만 되면 그게 시장일까요? 안 올라줘도 돼요. 그럼요. 빠지지만 하면 돼요.
그냥 아, 네, 명언이네요. 오르지도 않고 그냥 빠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횡보만 해줘도 종목들은 알아서 잘 갈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만 빠지지만 않으면 네.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담으면 그 수익이 나면 또 횡보하더라도 지수는 횡보하더라도 내 종목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좋은 종목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는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다 같이 빠져서 이제 막 오를 때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얼마나 올랐냐 차이지 다 오르긴 올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체감이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종목 잘못 물리면 정말 제대로 물릴 수 있구나라는 공포감이 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피크아웃이 보인 종목인지 앞으로 더 갈 종목인지 이런 종목에 대한 보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성함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반등장이라는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키워드가 있는데 테이퍼링. 자꾸 조기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떡밥인가요? 테이퍼링 떡밥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11월에 조기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 물가 인상이 한 5%가 나온다라는 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시적일 거다라고 이제 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속도를 갖다가 완만하게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를 잡아내지 못할 거예요. 네. 고용 지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앞서 나온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좋게 개선되고 나왔죠. 있는 부분들 네, 네.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거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임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임금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네.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 내리기 네.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시장의 이런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던지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내성을 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너무 놀래지 마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이제 뭐 준비를 좀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테이퍼링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시장이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를 계속 반복을 해 왔었는데 시장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내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네. 델타 변이 때문에 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리 인상을 뭐 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인데 네. 뭐 조기 금리 인상 사실 2022년, 2023년을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가 조기 인상을 굳이 할 이유가 지금 시점에서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그런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진행을 하는 부분에 명분은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심각하게 크다라는 부분과 오늘 또 나온 부분이 이제 연봉에 맞춰서 이 대출을 갖다가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이 돌고 있냐, 시중에 자금을 갖다가 계속 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좀 조정이 과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뭐 제 내피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이런 대출 규제라든지 네.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시가 조금 뭐 우리나라 증시 아시다시피 글로벌 증시 좋으면
같이 좀 올라가고 네. 좀 쉬어간다 싶으면 빠지고 그렇죠. 빠진다 싶으면 급락하고 뭐 하기 때문에 네. 좀 요번에 많이 빠진 게 아닌가 뭐 옵션 만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겹쳐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그널 이외에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이야기도 그렇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어떻게 좀 쇼크를, 충격을 덜 할 수 있도록 좀 달래느냐 그것에 대한 건데 일단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계속해서 경제 주체들이 보내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는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먼저 이게 연준 입으로 먼저 시사를 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장에 미리 경고를 하면서 막상 다가왔을 때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알죠. 이제 지난 금융위기를 겪었던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시장의 위험이 되고 위험이 오고 그렇게 돼서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시장이 올라가고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회수하는 걸 이제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테이퍼링 쇼크가 오면서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시장이 둔화될까 봐 연준에서 계속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안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매해도 괜찮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내주는 것 같은데 이 테이퍼링 결국엔 오는 겁니다. 이제 피할 수가 없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시기를 연준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금 안심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이전 전문위원님과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시사하는 그 시기만을 믿을 건 아니다. 이 주식 시장은 언제나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시사하는 시기보다는 먼저 증시가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 항상 주의하시면서 이 증시에서 좀 중요한 좀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 싶을 때는 좀 빠른 대응이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정말 좀 뭐랄까요? 시장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정부들이 이제 돈을 인위적으로 좀 풀면서 시장을 부양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피할 수 없는 이슈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시기나 타이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악재로 꼽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을 지금 가장 이렇게 압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꼽아온 테이퍼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환율이라고 꼽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최근에 그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도 외국인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팔아내는 모습 때문에 거기에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흔히 말하는 B2, 빚을 끌어서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혹은 영끌이라고 또 요즘 하더라고요. 네. 제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신조어를. 네. 아시죠? 네네. 수호를 제압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너무 눈높이 교육을 했나요? 예, 맞습니다. 영끌, 영혼을 끌어서 또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좀 악성 장애물이라고 꼽히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알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약간 철학인가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그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외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팔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안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외인들 매도세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달러 인덱스 역시 상방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뭐 콕 집어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증시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었고 그리고 중국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이머징 국가들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환율적인 부분으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딱히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외국인 마음도 몰라요. 왜 파는지.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사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뭐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계좌에 수익이 난다든지 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시장에 어느 정도로 그냥 순응을 하느냐, 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고 그렇죠. 저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어떤 대응을 할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 네.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올지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떤 종목들은 분명히 우량한 종목이고 삼성전자처럼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다 싶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또 어떤 종목들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손절이 필요한 종목들은 손절을 해야 될 거고요. 세력이 팔지 않았다라고 확신이 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또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면 좋은데 네.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지금 우리 조정 나오는 동안에 사실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한 200개 내외였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하락이었는데 그 상승했던 섹터들 보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반등 나오는 시점에 그동안 조정 나오는 동안에 괜찮은 섹터에 있던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성이 담보가 되었던 그런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조정 나왔던 것들이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반대로 엇박자를 타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공격적인 방향으로 갈 때가 아니라 수비를 할 때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해 두시고 올라오면 뭐 3,200이 될지 3,250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나와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더 이상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이때다 하고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때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현금이 너무 없으시다 내 계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두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로 따지면 지금은 공격을 할 때가 아니라 좀 수비를 할 때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백날 첫날 고민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네.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좀 불안한데 백신 부작용 키워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워요. 아니, 저 백신 이번에 예약 성공했거든요. 저도 예약은 성공해놨는데 저는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위원님? 제가 왜요? 가져온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백신이 부작용이 있다는 이런 썰이죠 한마디로 검증된 이야기가 없이 썰만 나돌았었는데요. 이제 유럽 의약청 이제 EMA라고 하죠. EMA에서 공식적으로 저번 주에 모더나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작용 의심 사례가 너무 많다. 화이자는 24만 건, 모더나 25만 건 정도고 모더나는 4, 5만 건 정도. 이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이 부분 재조사해봐야 된다. 라고 충분히 좀 근거 있는 이유를 대면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아무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던 테마가 바로 저는 이 백신 관련된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백신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다른 바이러스에는 만들어지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워낙 긴급한 사태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1년 만에 나왔죠. 1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긴급 인상을 통해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 메커니즘인데 이번 부작용을 그냥 넘기지 않고 유럽 EMA에서 좀 공식화해서 공론화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작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백신 관련주들 과연 이대로 안전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 위기감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백신이 뭐 맞는다고 죽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유럽에서 공식화가 되면은 관련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관련주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사람들이 백신 관련주에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가 안 하고 바로
많이 산 만큼 악재가 나왔을 때는 패닉셀이 나오면서 좀 크게 수익 본 부분을 잃어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손실을 보실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이 부분 유럽에서 좀 제대로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네, 화이자나 모더나 저도 둘 중에 하나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게 맞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내릴 때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관련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떡하죠? 백신 안 맞으실 거예요, 위원님? 저는 안 맞을 겁니다. 위원님 저희 어떡하죠? 이주연 전문이라서. 저는 일단 네. 여기 백신 맞는 날까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고민에 고민을 좀 거듭해보고. 예매의 네, 조사 내용을 좀 보고 결정하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지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유럽의약품청에서 또 나온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든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작용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뉴스가 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죠. 감사해서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불안하긴 해요, 사실. 네, 맞아요. 그게 뭐 전 국민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백신을 사실 이 코로나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워낙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네. 사망자 수가 적죠. 이 접종을 받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보다 적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거 접종 맞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서로에 해서 대한 믿음. 네. 그냥 뭐 자체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걸 바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기 전까지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특히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전파를 할 수 있고 뭐 당연히 백신을 맞아서 이로운 점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가족들을 두고 제가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슬퍼져요? 방송이 너무 또 슬퍼지네요, 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정말 좀 걱정이 많이 그리고 들어요. 네.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면서 백신도 뚫리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백신 계속 바이러스 그렇죠. 초기 단계에 만들어진 백신인 만큼 이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그러네요. 계속 뚫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면 괜찮은데 네, 걸리잖아요. 또 백신 맞아도 걸리잖아요. 네, 보험 잘 들어놓고 계시죠? 저희 서울경제TV 또 보험 방송들 많거든요. 이렇게 몸은 갑자기 좀 여기서 빵빵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보험 다행이네요. 방송 홍보를 하신다고요? 갑자기 너무 죽는 얘기까지 하니까 위원님.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이거 보험주를 사야 되나 하는 아이디어가 좀 갑자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또 찾아냈네요. 금리도 인상될 네. 거고요. 그러니까 또 수혜주로서 또 뒷걸음질 치다가 보험주 얘기까지 나왔네요. 정말 다채로운 방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기서 저희 위원님이 죽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백신은 이제 많이들 접종을 하고 계시니까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은 좀 품고 저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대선 관련주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재료로 움직인 거지 하고 되게 뜬금없이 움직인 종목들을 찾아보면 대선 관련주더라고요. 이거 오늘 상한가 왜 갔어? 이러면 대선 관련주, 대선 출마를 좀 이야기를 한 후보와 관련이 있다거나 동창이라거나 네, 친구라거나 그죠? 대선 관련주 뭐 특별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아니 대선 관련주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네. 대선 관련주의 전반적으로 좀 이제 대선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야당 쪽에서 홍준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허경영 후보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경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경선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후보들도 있을 거고 경선에서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는 후보들도 있을 거고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합이라고 하죠.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내용이다. 또 모른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후보들도 많아지고 이 후보들 간에 뭐 연합하거나 대립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선주는 정말 조심해야 될 때다. 함부로 무슨 후보 따라해서 급등했다. 뭐 무슨 후보 관련주로 급등했다 해서 잘못 따라탔다가는 경선에서 뭐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뭐 큰일 나는 경우가 있다. 대선주는 오를 때 엮이기만 해도 급등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못되면은 급락하거든요. 굉장히 이 변동의 폭이 크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난 정치적인 식견이 정말 뛰어나다.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대선 관련주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도 역시 조심해야 될 테마 이 부분도 역시 네. 매수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해봐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뭐 대선 테마주 지금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네. 조금은 좀 이렇게 수급이 갑작스럽게 쏠리는 종목들을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대선 테마주 이야기하는데 왜 조용히 계세요, 이시연 전문가님? 태초에 내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해주셔도 되잖아요. 뭐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사실 대선 테마주는 묻어놓고 기다리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점 다 지났어요. 계속 얘기를 드렸고 정책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을 돌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여전히 정책 관련주들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은 뭐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대선주들 보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뭐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야권에서는 윤석열 관련주들이 이제 좀 예전에는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안 좋았던 후보가 좋아지는 시점. 그러니까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요럴 때 이제 종목들이 간간히 부각이 되면서 또 움직여 주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좀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주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면 한두 개 정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허경영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네, 갑자기요. 예, 허경영 후보가 네. 이제 당선이 되면 뭐 국민들에게 뭐 1억 원씩 준다든지 예. 그 뭐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아이 한 명당 뭐 1억을 준다 그랬나요? 오. 저출산 관련주들이 최근에 갑자기 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놀랍네요. 네. 그래서 움직였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찌됐든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렇죠. 해결해야 될 게 많죠.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결국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단순히 인물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시세 흐름들은 끝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쫓아가다가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경고성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다음 스텝에서도 계속 다루어야 되는 정책들은 결이 비슷하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요. 관련돼서 좀 쭉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자. 두 분께서 의견을 좀 모아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키워드 이렇게 재미있게 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주식 뇌구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내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미리 들어와 계시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내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와야겠죠?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목표가에 달성한 종목들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동신건설부터 YJM 게임즈까지 모두 목표가에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들 보면 태경 BK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이 제일 효자 종목인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코퍼레이션 담겨 있고 안랩 약간 지금 현재 시장과 함께 내려온 모습이고 광주 신세계 그래도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홀딩스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장을 보면 대웅제약과 제일바이오까지 현재 포트에 편입이 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도 볼까요? IA와 박셀바이오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보시죠. 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 내에 담겨있는 종목들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요 며칠 시장이 좀 빠져서 같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좀 수정사항이 있거나 리뷰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님? 저부터 일단은 저는 그럴까요? 종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오자마자 종목을 두 종목 2주 동안 냈는데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같이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많이 올랐다가 조정 흐름을 들어선 종목인데요. 여기까지 원래 이때가 언제죠? 한 2월 말 정도에 원래 조정 파동이 끝났어야 됩니다. 끝났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밀렸죠. 다시 한번 밀리면서 이제 세 번째 조정 파동이 나왔어야 했는데 시세로 안 밀고 기간으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기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시세로 이렇게 쭉 내려야 될 거를 충분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시세 조정은 아래로 거의 마무리됐다. 그리고 어떤 파동이든 한 방향으로 3번 이상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장 파동이 그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락 이 추세의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들고 왔고요. 정확한 지지 라인으로는 74,500원 부근이 이제 지지 라인인데 이번 하락에 살짝 이탈을 했죠. 이 종목의 관건은 이 74,500원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 이번 주에 회복해 주는 게 사실상 제일 좋고요. 74,5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회복할 여력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볼만하다. 이 세 번째 하락 파동을 시세 조정 대신에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반등, 유력한 반등 자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많이 내렸죠. 많이 오래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오랫동안 내렸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한 번의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이상 나옵니다. 이 이상. 여기 반등했던 것보다 지난번 반등보다도 훨씬 강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 종목을 60%의 수익률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반등만으로도 60%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고 왔던 종목인데 IA 역시도 충분히 아직 괜찮고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조정 파동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 종목도 원래는 여기서 조정이 끝났어야 되는데 다음 지지 라인이 한 980원 정도가 있습니다. 980원까지 주나 싶었더니 또 980원은 안 주고 애매한 여기 한 1,000원, 1,040원 지키면서 오늘 양봉을 띄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IA 포인트는 바로 다시 이번 주에 이 1,200원 위로 1,185원이죠. 1,165원입니다. 1,165원 위로 올라와 주느냐 아니면은 내려온 김에 이 900원 후반대를 주고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IA 같은 경우는요, 제도나 톡방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됩니다. 이 1,000원이 깨지고 900원 후반대가 보이면 여기는 지켜줄 거기 때문에 더 사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로 반등해서 회복해준다면 이대로 그냥 올라가니까 이건 이대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내려준다면 더 사시는데도 문제는 없다. 두 종목 역시 여전히 지지라인 부근에서 충분히 잘 지켜주고 있고 크게 이탈하는 적 없으니 강한 반등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봐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들은 저희가 이미 또 봐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으시죠, 위원님? 네, 뭐 다 괜찮으니까 네. 반등 나올 때 반등 올라올 거고요. 기업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광주신세계라든지 현대코퍼레이션이라든지 한라홀딩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실패하시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뭐 제일바이오 최근에 편입한 종목인데 지난주에 손절가를 한번 수정을 했어요.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맞아요. 그런데 돼지열병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관련해서도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뭐 코로나 치사율 뭐 80%까지 낮춘다는 뭐 효율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갭 구간도 다 메워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포트내에 담겨있는 종목들 위원님들의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현 포트폴리오에 앞으로 추가될 오늘의 히든 종목도 두 분께서 각각 이제 3개의 포인트로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각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힌트를 듣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한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입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각각의 이제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 번에 쭈루룩 들을게요. 네, 3개를 한꺼번에 들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최재훈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한 포인트 3가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 회사는 이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공급하는 이 콘텐츠 제작 회사고요. 세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종목이라고요, 전문가님? 네, 제 세 번째 힌트가 제일 강한 힌트죠. 네, 굉장히 빨라서 지금 제가 다 못 받아 적어가지고 네. 자, 다시 첫 번째. 네.
뭘까요? 첫 번째 이제 해외 저작권, 해외 저작권. 네, 보이용권 지원 사업. 그럼 보안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니요, 저작권 이게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네.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 해외 저작권, 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영화, 제작도 한다?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제작하는. 그럼 몇 개로 추려지네요. 네, 추려집니다.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요즘 한창 핫한 스타트업도 많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상장한 종목 중에 라이브 커머스 같이 요즘 핫한 이 분야를 건드리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뭐죠? 우리 또 이주연 전문가님이 라이브 한마디로. 커머스 모르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네. TV 홈쇼핑보다는 네, 인터넷 휴대폰으로 빠르게 모바일로도 홈쇼핑 방송을 볼 수 있는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영상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옆에 이제 구매 버튼까지 누르면 네. 그게 구매로 좀 커머스 기능까지 합쳐진 그런 서비스가 또 있대요, 위원님. 아직 사용을 못 해봤네요. 오늘 한번 그러니까요. 사용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한번 네. 사용을 해보시는 걸로 뭐든 사보세요. 네, 네. 전문가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어휴. 네, 약속. 네, 빨간 팬티를 하나. 네, 입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속옷을 하나 사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듣고 우리 최재훈 전문가님 종목을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핫한 사업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민하게 빠르게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성장성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이주연 전문가님의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를 좀 들어볼 텐데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안 돼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섹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이걸 들으시고 모르신다. 그러면 뭐 서경 애청자분이 아니신 걸로 생각을 하겠고요. 정답 인류 생존 테마. 요즘 좀 테마요. 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업계 국내 최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는 이 기업 하면 우리나라 최고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OT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가입자가 1분기 대비 45%가 증가했어요. 정확한 숫자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까지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출 수 있겠죠? 마지막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네.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네. 알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주유소. 네, 주유소. 네, 주유소에서 한번 소개가 되었던 종목.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들이면 또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댓글창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중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전문가님들. 네, 표정 관리를 최대한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에 대한 힌트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혹은 엉뚱한 종목을 잘못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 종목 했는데 엉뚱한 거 사셔서 나중에 종목 상담 온다고요. 이거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종목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이주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일장 전략을 우리 두 분께 좀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줄 정리로 우리 내일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내일은? 정리를 해볼까요? 최재훈 전문가님. 다 왔으니까 빠져봤자 앞으로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아오. 두려워할 때는 아니고요. 뭐 상승일지 반등일지 몰라도 최소한 반등은 좀 즐기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등을 즐기자. 자, 이주연 전문가님은요? 내일 아침에 오늘 뭐 미증 시가 어떻게 되냐에 달려 있겠지만 시가 상승 출발해서 아침에 이제 하방으로 좀 흔드는 흐름이 나온다.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상향하는 강한 종목들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다. 그리고 올라오는 반등의 고점은 20일 이평선이 코스피 2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너무 크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면서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도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언택트 강연회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정말 풍부한 교육 자료 준비해 두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주말에도 시장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여 여부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2부에 잔소리가 많은 우리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